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바로 수하 기재계의 2효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기효라 하는 것은 중정한 데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호에 임금의 정응을 가지고 있으니 벼슬길에 나아가 마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성공한 임금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게 어진 사람에게 몸을 낮추어서 정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공한 임금은 태만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 태만이 아래의 현인을 불러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유기에 중정한 신하는 도를 행하지 못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 유기효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기는 음이기 때문에, 이 유기라고 하는 것은 음이기 때문에 며느리 부자를 쓰는 것입니다. 바로 임금이라 하는 것은 남편과 같은 것이고 신하라 하는 것은 부인과 같은 역할인 것입니다. 부인이 남편 찾아가려고 가마를 탔는데, 가마를 타면 가리개가 있어야 점잖은 여인이 갈 수 있는데 그 수레의 가리개를 잃어버려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남편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신하가 임금을 찾아가지 못한다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지만 이것은 유기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쫓아가지 말고 기다려라고, 바로 이 판국이 다 끝나는 날까지 6초인데다가 한 번 돌면 7번이 되니까 7일을 쓰는 것이에요. 바로 이 판국이 다 끝나고 다시 시작한 날이면 얻게 되리라 라고 기다림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는 문명이니까 여기에 이허중객이기 때문에 명철한 신하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명 두 글자에가. 거기에다가 중정한 덕이 있어요. 이건 신하로서의 갖출 것 다 갖췄어요. 그리고 이런 장점에다가 두 번째 장점은 위로 구호 양강 중정지군을 응하고 있으니 훌륭한 임금을 만난 것이에요. 그러니 의득행 기지로되 당연히 그 뜻을 행할 수 있으련만, 문제는 구호가 기재지시하야 구호가 기재의 때에 거처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치공이 기성이 정치에 하는 모든 공업이 성취되다 보니까 임금이 더 이상 귀찮은 거예요. 그래 그 게으른 마음이 나온 시점이다라고 한 것이 기재시에 거했다라는 이 기재 두 글자 뜻이에요. 이미 할 일 다 하다 보니까 게으름을 피울 수 있는 그 시점에 임금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임금이 게으름을 피우니라고 불능 이걸 못한 것이다. 불능하여니 행기도라, 어진이에게 몸을 낮추지 못해가지고 몸 낮춰서 그 도를 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때문에 이는 부인으로서 그 가리개를 잃어버린 상에 대해서 가지 못한 것이다. 이 불이라 하는 것은 부인들이 타는 수레의 가리개예요. 이게 실기 소행이라 가리개를 있어야 얼굴을 가리면서 가마가 행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차할 수 있는 발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예요.
이게. 그러나 중정지도는 불가종편이 중정의 도라는 건 끝까지 버려지지는 않을 것이에요. 시과적 행위라 이 때가 지내고 나면 행하게 된다. 이 때가 기재의 때가 다 지내고 나면 다시 다른 것이 되었을 때 행하여지니까 육효가 다 지내버리고 나야 그 다음에 7번째 맞는 7일이 돼야 행할 수 있다가 된 것이에요. 이게 시과적 행위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때문에 또한 뒤쫓아가지 않아도 7일 만에 스스로 얻게 된다라는 경계의 글을 쓰게 된 것이다. 상활 7일 덕이라 하는 것은 중도를 가졌기 때문에 바로 독이 제하하니 도는 이미 나에게 있으니 끝까지 궁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기다려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운봉어 시왈 오, 수여, 이, 응이나 오는 비록 유기로 더불어 정응을 가지고 있으나 불극급의 구이자난 왜 유기를 찾는 데에 급급하지 않은 것일까? 그것은 이게 문제예요. 저 기재지시하야 이미 모든 것이 성취한 때를 만나가지고 그런 자리에 처했기 때문에 이 강중이라고 하는 구호가 오히려 자기 잘난 맛에 이제는 남들 힘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 자기가 똑똑하니 잘났으니까 이렇게 일이 잘 풀려갈 때는 아래에 참모들이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또 내가 잘났고 그래서 반이 중만고야라 도리어 이 강중이라고 하는 그 장점 때문에 만자가 뭐가 나오느냐 거기에 교만심이 가득 찬 거예요. 도리어 마음의 중도 때문에 이 교만심이 가득 찬 그런 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를 부르지 않은 것이에요. 이처럼 이를 부르지 않으니까 이는 욕, 자행, 기도, 로대 유기는 스스로 그 도를 행하기를 그렇게 염원하련만 불가득이라 이건 안 된 것이다. 구호가 안 불러주니까. 그러나 오수 불극급이나 구호라는 임금은 비록 신하인 유기를 급급하게 불러주지 않지만 이는수 중정지 도하야 이 유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기로서의 중정의 도를 지키면서 불극급연 축지하나니 또한 급급하게 구호를 임금을 찾아 쫓아가지도 않아요. 신하는 신하로서의 몸가짐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수국적 필변이라 수가 다한다 이 말은 그 운수가 다하면 반드시 다른 시대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까지 기다린 것이 7일이에요. 자, 예를 들면 관체지방 주공의 관숙과 채숙이 주공을 비방했을 적에 바로 주공은 불리어 유자라 성왕 조카에게 불리할 거라고 왕위를 빼앗아갈 거라고 이런 비방을 했을 적에 공불변이 주공은 한마디 변명을 하지 않았지만 왕 차오하고 성왕은 스스로 주공의 결백을 알게 되었고 연왕 상관지 참 각광의 연나라 왕에 있어서 상관이라는 바로 이 소인배가 각광이란 사람을 참소했을 때 광은 불언이 각광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바로 제가 바로 이 연왕인 상관이 각광을 참소했을 때 각광은 변명하지 않았지만 바로 황제는 스스로 알았던 것처럼 신하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시간만 지내가면 언제나 밝혀지고 있다라는 것을 주공과 각광의 일을 통해서 구의의 유순중정의 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이라 하는 것은 오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열이라는 것은 끝이라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더욱더 가까운 측면에서 말한다라고 합니다. 93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공한 이후에도 사람들은 성공하면 반드시 나라가 풍부해지면 정벌을 하기 마련이에요. 이게 여기에 기재께는 이미 성공한 정부예요. 이렇게 나라가 성공하면 반드시 정벌을 일삼아서 영토 확장을 꾀하거나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는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93이라고 하는 것이 정벌할 수 있는 바탕이 있어요. 이미 기재짓이라는 것은 이미 성공되어서 나라의 국력이 풍부한 데다가 93이라고 하는 것이 이강거강을 하니까 강한 데에서 강한 양의 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벌할 수 있는 시대와 정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정벌이 가능해요. 그러지만 고종이 벌귀방하여 귀방이라는 오랑캐 나라를 정벌했을 때 3년 만에 승리를 했다. 이게 바로 앞에서 말했던 3이라는 것은 가까운 숫자다라는 것이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3년이라는 것은 가깝지만 사실은 이게 적지 않은 세월이에요. 그래서 소인들은 절대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정벌이라는 것은 국가의 명운이 달렸기 때문에 소인들이 가볍게 정벌에 나서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게 논어에서 말하는 공자께서 삼가하는 것 중에 하나의 재전제, 재계, 질병, 싸움, 전제. 이게 공자께서 삼가하는 덕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전쟁할 수 있는 시점, 전쟁할 수 있는 능력, 그렇기 때문에 고종과 같은 사람이 귀방이라고 하는 오랑캐 나라를 정벌하는 상이 있어요. 3년 극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래된 이후에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열이라든지 7자보다는 가까워요. 그래도 상당히 오랜 세월 이후에 승리한 것이에요. 여기는 뭘 말하냐면 개점자불가 경동지이라 점친 사람이 가볍게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정벌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히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강거강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 정벌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 자, 고종은 당 은도지 성하야 이 말이 뭔 소리예요? 고종은 은나라의 도가 성대한 때를 당했다가 이 성대하다가 여기서 말하면 기재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벌국지사하니 나라를 정벌하는 소위 귀방이라는 나라를 정벌하는 군사를 일으켰으니 이것이 바로 은나라가 성대하다가 기재를 말한 것이에요. 그리고 강함을 썼다가 군사를 동원해서 정벌했다 해요. 그러나 3년이 지난 이후에 이겼으니 견 용광은 여기서는 뭘 우리는 볼 수 있느냐. 이렇게 강한 것을 사용해서 정벌한다라는 것은 요제 득이득이하라. 요컨대 득이라는 말은 그만둘 수 있으면 그만둬야 한다라는 점을 보여주고자 이 말을 한 것이에요. 3년 만에 승리하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정벌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정벌 안 해도 될 일이라면 그만뒀으면 좋겠다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소인무룡이라 하는 것은 전법에 바로 지수사께를 보면 상육과 같은 것이다. 뭔 말이냐면 대군이 유명해. 대군이 바로 상육은
군사의 상륙은 뭐냐면 모든 전쟁을 끝나고 개선을 하여서 그야말로 논공 행상을 한 때예요. 전쟁 중에 누가 그 공로를 많이 세웠는가, 논공 행사를 할 때이기 때문에 대구는 천자의 명을 받아서 개국승가를 하지만 이 말은 제후국가로 봉하여지고 대부로 그 집안을 이을 수 있지만 소인은 무령이란 뜻이 있어요. 소인배들은 논공 행사할 때 나라를 주거나 벼슬을 주면 안 돼요. 그 대신 재물로 보상한 것이에요. 그런 뜻과 같은 것이에요. 자, 소인무령이라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을 등용해서 나라를 정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다. 소인이 만약에 등용되어서 정벌한다면 소인들은 꼭 전쟁할 때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 승리를 한다 할지라도 살인 도성지구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에 있는 사람을 다 도륙해버리는 이런 참혹한 전쟁을 해요. 그리고 이기지 못하면 뭔 짓을 하느냐. 위 여시 도지 집회예요. 여시 도지가 뭐냐면, 여시라는 말은 그야말로 시체를 수레로 싣고 와야 되고, 그게 여시예요. 시체를 수레로 막 더미로 싣고 와야 판속이고, 도지라는 것은 갈래 도지. 사람이 죽어갖고 간과 머리의 골통이 땅에 범벅이 된다, 이 말을 갈래 도지라고 그래요. 간간자, 두뇌란 뇌자, 발을 또자, 땅지자니까. 이런 참혹한 이런 살상의 흉이 있기 마련이어서 이런 사람 절대 등용하면 안 된다. 동곡정 시왈 구삼흥 이 양강으로 처 욕변지위하니, 욕변지가 뭔지 아셔요? 3과 4는 상괴가 끝나고 하괴로 넘어가니까 바로 지위가 변동된 것이에요. 이게 변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양강적 과어 유의요. 양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벌리는 데에 지나치리만큼 서둔 게 있어요. 양강의 성질은. 그리고 변화하고자 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삼효기 때문에 뭐예요? 내에 있다가 사효가 되면 바깥으로 가죠. 국내에 있다가 외국으로 정벌 나간 사이 나온 거예요. 이것이 동의지혜법이에요. 안에서 움직여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다 이 소리예요. 이건 괴로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 내치이제에 국내의 정치를 이미 다 성공을 하고 나면 반드시 사람들이라는 것은 양강을 써가지고 바깥의 정벌에서 공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경계하여 말하기를 이랬는데 여기에 해당된 사람이 누구냐? 당태종이. 당태종이 모든 것을 융성하니까 고구려 정벌 나왔다가 그 위풍당당한 당태종이 개구리 뻗듯이 간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마치 고종지성이 아니라 만약에 당나라 뒤에 주역이 났다면 당태종같이 성한 사람으로 고구려 정벌했다가 개망신을 당했다고 아마 그렇게 쓰여 있었을 것이에요. 지금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3년이 된 이후에 이겼으니 당태종은 이기도 못했어요. 그러니 기카용 소인이 이래도 안 되는데 하물며 소인배를 등용해가지고 다사지원, 일이 많은 이런 전쟁의 근원을 열어줘서 되겠느냐고. 바로 무사지시에 꼭 이 짓거리를 해요. 내치는 버려두고 변공을 다행으로 여겨요. 정벌을 해가지고 국토 확장하는 것이 좋은 일로 생각을 해요. 이것이 모두 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소인배들이 그렇게 하자고 꼬드겨서 그런 것이다 이 소리예요. 바로 이러한 점을 성공한 임금은 경계해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상활 3년 극진은 비하라. 바로 이 3년의 전쟁에 들어가는 경비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3년에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이건 국력이 정말 고달파진 거라고. 이 비자가 노력 비제예요. 수많은 병사들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소모되는 것이고 재물이 소모되는 것이에요. 우리 2차 대전 때 말했듯이 함대에서 포 하나 쓰면 그때 당시 캐딜락이라고 하는 고급 자동차가 한 대씩 날아간 거라고 한답니다. 그런 게 몇만 발을 쐈다고 한답니다. 일시에. 그런 것처럼 전쟁은 요즘도 대포 한 발에도 몇십만 원짜리고 미사일 하나 날아가면 그건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심지어 우리 쉽게 생각해서 탱크나 대포 그거 엄청나게 비싼 물건들이에요. 그게. 그런 것들이 다 소모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본의에서 말하는 3년이라는 것은 오랜 이후에 이긴다라는 것이니 바로 이러한 것을 당태종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환무제도 마찬가지예요. 환무제도 문제와 경제를 딱 이렇게 해서 부자로 된 이후를 이어가지고 흉노를 정벌하니라고 환무제가 그야말로 영토를 확장한 것이에요. 심지어 환무제가 정벌을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속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환나라는 환무제 이후로부터 기울러 본 것이에요. 그게 당태종도 마찬가지예요. 당태종도 정관융성함을 당해서 이 정관정치가 가장 잘했어요. 당나라 당시. 그런데 고구려 정벌 나왔다가 당나라는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다 모두 이런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개점자 바로 이 점을 얻은 자는 불가경동이라 가볍게 움직이지 말라고. 이게 곧 대국이니까 정벌할 것 같아도 이게 된 게 아니라. 자,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역사를 되돌려보면 바로 그 현대의 강대국이 올람에서나 베트남에서나 그 많은 전쟁을 치를 때 국가의 경비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육사라 하는 것은 배가 셀 적에 헌옷까지나 소음을 가지고서 행여 센데 있을까봐 종일토록 조심해야 하느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미 기재시시에 이유거유하니 그래도 여기는 음으로서 음자리에 있으니까 엄한 일을 벌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능예비 개구자야라 능히 미리미리 대비하는 소심성과 조심하는 이런 근신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점이 이와 같다. 의여라 하는 것은 경계하고 물이 샌 데에 대비하는 도구예요. 종일계라 하는 것은 종일토록 대비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육사는 이미 기재지시에 이유거유하니 외구지지예요. 지극히 조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미리미리 대비하면서 조심한 자라고 육사는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효사에서 유의어 종일계라는 이런 상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자세히 우리 다시 이것을 분석해 보면 예비라고 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예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속하냐면 바로 유의 유의어를 그런 뜻에 붙여본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로 우리 미리 대비한다라는 것은 배가 셀 것을 생각하고서 헌소음을 대비한다가 예비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흔히 말하는 그래 이것은 지금 뭔 글을 지금 해석하고 있냐면
주자의 본의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 뜻이에요. 예비라고 하는 이 두 글자는 바로 물이 셀 적에 헌옷가지를 미리 둔다라는 것으로 주자가 예비를 썼어요. 그럼 주자가 말하는 계구는 뭐냐? 이것은 종일계를 계구로 썼던 것이에요. 종일계라는 뜻을 붙일 첨자, 거기에 붙여가지고 주자가 이렇게 글을 쓴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이다. 예비나 계구가 두 가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둘로 나눠볼 것도 없다. 정자왈 이 유라는 것은 이 물 적실유자, 이자로 써야 한다라고 한다. 의여라 하는 것은 소위 색, 주지 허루라. 배에 구멍과 물 샌 곳을 막으려고 헌송 같은 것을 가져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래서 예비한 것이요, 예비는 곧 경계의 마음에서 이런 옷가지를 미리미리 준비한다라고 해서 예비와 계구는 두 가지의 일로 볼 수 없다 이 소리예요. 상활 종일계는 하루 종일 경계한다라는 것은 의심한 바 있다라는 것은 행여 이러다가 잘못될까? 다시 말하면 여기 예비 계구라는 이 네 글자를 한 글자로 쓰면 의심의 자예요. 행여라도 그런 일이 생길까 의심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예비하고 그리고 조심하는 거예요. 공자께서 의심의 자 하나로 이거 글을 바꿔놓으신 것이에요. 의심만 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심은 뭐냐? 신불자령이라. 내 마음이 스스로 편치 못하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 못해서 이런 대비를 한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미 잘 살 적에, 이미 성공을 했을 적에 여기에서 너무나 적극적 전진보다는 소극적 수비, 이러한 점을 바로 육사와 구삼을 통하여 경계하고 고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